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군탁입니다. 오늘은 우리 CAT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주 질문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C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시청을 해야 될 영상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연습을 하기 전에 한번 미리 보시고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한번 해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제 도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도면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도면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이제 치수 기입을 하면서 자주 틀리는 부분, 그리고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필수로 우리가 좀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 기입을 설정하는 관리자는 알파벳 D, 자, D 엔터를 하게 되면은 디멘션 스타일 매니저, 여기서는 치수의 스타일, 생김새죠.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글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필수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것부터 바꾸고 나오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드에 들어갑니다. 자, 재지정을 하겠다. 오버라이드는 재지정이죠. 뭐 설정 값을 재지정하겠다. 자,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항목이 어디냐면은 심볼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센터 마크가 있는데 센터 마크는 논으로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원이 있는데 원에 반지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중심에 자동으로 마크가 생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CAT 시험은 대부분 중심선을 그리기 때문에 마크를 생성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수 기입을 하면서 자동으로 마크를 생성시켜 버리면은 이 중심선과 중복이 돼 버리겠죠. 해서 반드시 우리 치수 기입 설정에서 센터 마크는 표시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반지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중심 마크를 표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논으로 해놔야 됩니다. 자, 이건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우리 텍스트에서 텍스트 스타일. 자, 옆줄을 쭉 따라가면은 점 3개짜리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폰트의 네임 굴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CAT 2급이 되면서 굴림으로 해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Set Current 한번 눌러 주시고요. 클로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치수의 문자 색상이 텍스트 컬러 요거를 노란색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글꼴과 색상. 일단 기본은 요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은 해놓고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죠. 왜냐면은 필수 사항이니까. 이거는 뭐 도면과 무관합니다. 지금 제가 건드린 요 세 가지 항목은 도면이 어떤 도면이 됐든 간에 필수로 해 놓으셔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딱 하나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걸 해봐야 되느냐, 가장 작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사항이 가장 작은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봐라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뭐 24가 되겠죠.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보통 작은 거를 기입하면 좀 육안으로 좀 확실하게 눈에 띄거든요. 뭐가 육안에 띄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 값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기본 설정 값으로 측정하게 되면 굉장히 작게 나와요. 비교했을 때. 그쵸? 누가 봐도 작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감점사항이죠.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기가. 그렇죠? 문자라든가 화살표가 비슷한 크기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키워주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D 엔터, 똑같이 오버라이드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가 아닌 이번엔 핏 맞춤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른쪽 편에 1이라는 수치값이 있습니다. 기본 값이 1인데 요 수치를 뭐 1.7이라든가 뭐 1.8이라든가 1.9라든가 또는 뭐 2라든가 원하는 수치를 쓰세요. 그래서 비슷한 크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고 뭐 2로 해라, 뭐 2.1로 해라, 이건 없습니다. 육안상 비슷하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뭐 1.9 정도 해볼까요? 1.9. 뭐 이게 한 번에 맞추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략 1.9 정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와서 요거를 뭐 다시 기입을 해도 되는데 이미 기입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상단에 보시면은 어노테이트. 그 안에 디멘션 옆쪽으로 쭉 따라가면 업데이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재활용 표시처럼 생긴 이 버튼을 눌러주고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방금 전에 바뀐 수치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은 치수 갖고 먼저 기입하라는 이유는 작은 치수일 때 눈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기 편하다는 거죠. 비슷하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확인이 편해요. 이런 넓은 치수 있잖아요. 172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걸 좀 설정치를 바꾼다고 해서 이제 비교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넓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 보면은 이제 화살표랑 문자 사이 간격이 좁고 일단은, 그렇죠?
한 시야에 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해서 보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뭐 지금 1.9로 하니까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해서 전 D 엔터 오버라이드 예를 들어서 2.2 정도 해볼까요? 기본에서 2.2배가 커지는 거죠. 자, 업데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네. 2.2. 그렇죠? 어떤 사람 그래요. 선생님 저는 2.1로 했는데요. 2.1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를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비슷하게 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2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2.1을 찾아내라 이게 아닙니다. 최대한 비슷하게만 찾아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그 녹음 소리가 무슨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그럴 건데 제가 조용한 데서 이제 녹음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주위가 좀 약간은 시끄럽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자 좀 그걸 감안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저는 D 엔터에서 오버라이드에서 이렇게 핏 값을 2.2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측정을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도.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DLI 엔터 클릭. 저는 이제 그 단축키 지금 치수기입 할 때 단축키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단축키 사용 안 하고 요 디멘션 안에 있는 요것들을 클릭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DLI, 뭐 DAL 앞에 두 글자죠. 가장 앞에 D를 붙이고 그 다음에 LI, AL, 뭐 AN, AR, RA, DI 이런 식으로 DLI, DAL, DAN, DAR, DRA 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써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버전도 한번 볼까요? 클래식 버전이신 분들은 그 툴바를 꺼내서 쓰고 있을 텐데 아마도 마우스 우클릭 디멘션 요 툴바에 보면 업데이트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게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그쵸? 업데이트 버튼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뭐 다 선택해도 되죠. 엔터 하면 업데이트 된다는 거. 아마 조금 전에 클래식 버전이신 분들은 클래식 버전에서 어떻게 업데이트 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 먼저 제가 설정을 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속 치수기입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또 지금 자주 질문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48 치수기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DLI 저는 이제 그냥 수평수직 잴 때랑 똑같이 합니다. DLI. 자, DLI 엔터를 해서 이쪽 경사선 비슷한 점, 이쪽 경사선 그냥 아무데나 비슷한 점 그냥 클릭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수직으로 나오겠죠. 왜냐면은 제가 치수기입 자체를 DLI로 했기 때문에 그쵸?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알파벳 R 회전을 하겠다 뜻으로써 R 엔터입니다. 자, 로테이트의 R이 되겠습니다. 자, R 엔터 하면 사라지죠. 그러면은 이쪽 경사가 됐든 이쪽 경사가 됐든 한쪽 경사선에서 두 점을 찍으세요. 1, 2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게 좀 편해요. 그 우리 치수기입에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여기 있거든요. DAL 요거 클릭해도 되고 DAL 해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하다 보니까 이건 처음에는 저는 이걸 썼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DLI로. 왜냐면은 DAL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클릭을 해서 뭐 DAL 엔터 해도 되고 첫 번째는 여기 뭐 대충 찍고 두 번째를 정확하게 직각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 직각점 요걸 안 찍으면 엉뚱하게 나오죠. 이게 찾는 게 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려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솔직히 이거 신경 안 쓰려면은 그냥 DLI DLI 엔터 뭐 첫 번째 대충 두 번째 대충 그냥 선상에만 찍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R 엔터 그리고 1, 2 한쪽 선상에서 두 점을 찍으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점에다가 클릭 최대한 비슷한 점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레이어가 치수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겠죠. 보조선이 이렇게 양쪽에 가려요. 빨간색 선이 이쪽에 빨간색 선 이쪽도 빨간색 선이 가립니다. 그렇죠? 좀 잘 안 보이지만 가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것들을 이제 억제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선택을 하고 먼저 기입한 다음에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CH 엔터 CH 엔터 또는 컨트롤 숫자 1 눌러도 되고요. 키보드 제일 왼쪽 편에 컨트롤 그리고 제일 위에 1 누르면 뜹니다. 또는 이렇게 CH 엔터 해도 되고요. 그럼 제가 선택한 이거에 대한 정보값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쭉 내리다 보면 이제 라인 항목이 쭉 나옵니다. 라인 항목.
지금 화살표를 포함한 이 선은 우리가 dim 라인 1번, 2번이라고 합니다. dim 라인, 치수선. 양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선, 이걸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치수 보조선을 우리가 EXT 라인, EXT 라인,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EXT 라인에 1번, 2번이 있는데 1번과 2번의 개념은 먼저 클릭한 쪽이 1번, 나중에 클릭한 쪽이 2번입니다. 한쪽만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ON을 5% 끄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한쪽만 꺼져요. 지금 둘 다 꺼져야 되기 때문에 둘 다 5%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두 개 다 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꺼야 된다는 거. 절대 분해를 하면은 감점입니다. 예, 감점표에 있습니다. 감점, 분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EX트라인을 꺼주시면 된다는 거. 예, 요거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조선을 억제해라. 지금은 양쪽 다 꺼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을 다 오프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오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기입은 언제도 쓰이냐면요. 제가 또 예제를 하나 볼까요? 이런 경우 지금은 뭐 안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다지만 바깥쪽에 기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선의 정확히 끝점 그리고 이 선의 정확히 끝점에서부터 치수가 기입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0%그 DAL로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이거는 뭐 DAL로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DAL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여기 끝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틀리죠. 왜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이 직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를 뭐 직각점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사실 이 선을 가려버립니다. 뭐 해볼까요? DLI 엔터, DAL이죠. DAL DAL 엔터, 뭐 여기 클릭하고 반대편은 직각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는 뭐 잘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조금 가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가리는 거를 뭐 억제하면 되냐고 이제 누군가 또 그러는데 이거 선택하고 억제 해볼까요? CH 엔터. 이쪽을 먼저 클릭하니까 이쪽은 두 번째 클릭했죠. 그러면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에서 EXT 라인의 2번을 5% 바꾸면 이거 다 억제되잖아요. 전부 다 억제되잖아요. 이만큼은 없애면 되는데 이걸 다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10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 이럴 때는 DAL이 아니라 DLI 첫 번째 걸로 이거 수평수직 재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끝점 여기도 여기 끝점만 찍으면 돼요. 처음에는 이상하죠. 이 상태에서 뭐 한다? R 엔터. 그리고 한쪽 경사선에서 두 점 1, 2 찍어주고 자동으로 쭉 빼면 돼요. 클릭하시면 정확히 여기도 끝점에서부터 기입을 할 수 있더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했고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치수 기입입니다. R20을 꺾어서 표현해라. 근데 기본으로 기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것도 DRA죠. 반지름 DRA. 다시 말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 두 글자를 붙이면 돼요. 가장 앞에 D를 써놓고 D 다음에 요 두 글자, 그 다음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반지름은 radius에서 RA가 되겠습니다. DRA 그렇죠? 해볼게요. DRA 엔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고 바깥으로 쭉 뻗어서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정렬이 돼서 꺾인 게 아니라 그냥 치수선에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꺾이는 건데. 자, 이거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D 엔터. 오버라이드. 이거는 텍스트에 있습니다. 텍스트에서는 이제 align with dimension line이라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이겁니다. 이거를 밑에 있는 ISO로 바꾸는 순간 화살표에 꺾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ISO 이걸 위해서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 꺾입니다. 자, 설정하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고 클릭하고 엔터. 업데이트 못 찾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거 지우고 기입 다시 하면 돼요. 네, 업데이트를 못 찾을 이유가 없겠죠. 아까 클래식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일 위에 어노테이트 안에 요 재활용 표시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반지름 해결됐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이 좀 큰 원인데 여기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원이 큰 원이 있어요. 뭐 50짜리 원이 있습니다. 50짜리. 트림을 잘라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을 기입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안쪽으로 기입을 해야 돼요. 자, 안쪽으로 기입을 하는데 안쪽으로 기입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화살표가 중심으로부터 쭉 뻗어나와서 기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반지름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기입을 할 때는요. D 엔터. 똑같아요. 오버라이드.
자, 이번 어디 가느냐? 핏. 자, 핏에서는 우리가 뭘 다뤘었나요? 요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요거 한번 다뤘었고요. 자, 이 다음에 뭐 이제 배워야 될 거 뭐냐면 바로 왼쪽에 핏 옵션인데, 기본은 가장 첫 번째 걸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걸 제외한 둘, 셋, 넷 중에 그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그냥 기본으로 두 번째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 센터로부터 선이 쭉 뻗어나온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설정이 되면 또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입할 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썼으면 다시 들어가서 원래대로 이렇게 첫 번째 걸로 바꿔놓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업데이트 시켜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지구레한 게 좀 많죠. 근데 이제 ATC, CAT 시험은 이걸 좀 요구를 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세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챔퍼.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챔퍼라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 CHA 엔터, D 엔터, 뭐 15 엔터 엔터 해서 이렇게 못따기죠. 못따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기입을 해라. 지금 이놈은 다 저거죠. 치수로 해야 됩니다. 치수로 이렇게. 이런 치수 기입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거 치수 기입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못따기는 잘 하시는데 요거를 C15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빗변의 길이 15가 아니라 세로로 15, 가로로 15가 깎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45도 못따기, 가로 세로가 15, 가로가 15, 45도 직각삼각형은 가로 세로가 똑같기 때문에 15, 15다. 자, 일단 못따기 하는 명령을 좀 기억해 볼까요? 못따기는 어떻게 썼나요? 챔퍼 CHA 엔터, D 엔터, 수치가 가로 세로가 똑같이 15면은 15 엔터, 한 번 더 엔터. 왜냐면 원래는 15 엔터 한 다음에 또 15 엔터를 해야 되지만 수치가 같으면은 두 번째는 굳이 15를 쓰지 말고 그냥 엔터만 쳐도 15가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 수치가 틀리면은 15 엔터, 그 다음에 뭐 20 엔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수치가 같을 때는 15 엔터 엔터. 그리고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당하는 선 클릭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주 안 쓰면 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CHA 엔터, D 엔터, 15 엔터 엔터.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챔퍼가 잘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치수 기입은 어떻게 하느냐? 치수 기입을 좀 해보면은, 치수 기입 하는 걸 좀 어려워해서 진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원래는 지시선 기입이라고 합니다. 지시선. 그래서 LE 엔터. LE가 퀵 리더니까 LEAD로 쓸게요. 보통은 LE를 잘 안 써, 저는요. LE도 되긴 되는데 그건 퀵 리더라고 했고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리더는 LEAD로 하셔야 돼요. 조금 길긴 해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지휘선 기입하기 LEAD 엔터. 그 다음에 시작점을 찍어줘요. 그리고 F8 해제하고 대각선 가서 클릭하면 돼요. 자, 조금 넓게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줘. 그 다음에 내용 입력 엔터 엔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15니까 C15를 쓰고 엔터 엔터 이렇게 되겠죠. 해볼게요. 이게 좀 약간 길죠. 기니까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LEAD 엔터. 자, 시작점은 보통 이 빗변의 중간점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F8 해제하고 대각선. F8을 해제하시고 대각선으로 적당히 가서 클릭.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쓰세요. C15. 자, C15를 썼습니다. 엔터 2번 하면 이렇게 기입이 되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주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서, 못따기 요즘에 치수 기입을 많이 하라고 나옵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봤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예제인데, 이거랑 상관없이 예제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문자 기입을 치수 기입을 하고 거기에 뭐 R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을 원래 하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원래 30이었다가 더블 클릭하면 문자에 바로 들어가서 그냥 알만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더블 클릭이 안 된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치수 기입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 CH, 우리 아까 이제 컨트롤 1 눌러도 된다고 했죠. CH 엔터 하면은 왼쪽 편에서 여기는 텍스트 항목이죠. 텍스트 항목이 내려오면은 여기에 텍스트 오버라이드, 문자 재지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R을 쓰고 30을 쓰세요. 엔터 한번 쳐주고 X 누르고 창을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각도 치수 기입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각도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문제처럼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DAN, 각도니까 DAN 엔터해서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화살표가 이렇게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화살표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 들어오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또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파란 점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좀 옮겨서 다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화살표를 어떻게 바깥으로 빼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 반지름 기입이 지금 안쪽으로 기입이 잘 됐고 우리 꺾은 것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요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요 선이 없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바깥으로 뺄 때. 자, 그때는 D 엔터 오버라이드에서 우리 핏 안에 있는 요 2.2는 우리가 뭔지 알죠? 그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드로우 딥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로우 딥 라인 비트윈 EX 라인. 요거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선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체크하면 나오는 거고, 해제하면 안 나오는 거고.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 어노테이트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안 나오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반지름 갭이 좀 까다로운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중심선인데, 중심선을 조금 도면하고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중심선 잘 보시면 항상 봐보세요. 이렇게 선의 끝으로부터 넘어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가게 되면 이 선하고 겹쳐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좀 짧게 놓았고, 좀 확대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이라서 확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얘랑 똑같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막 딱딱 맞춰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감점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 한번 예제로 그려볼게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딱 맞춰서 그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끝점과 밑에 수직선, 여기 끝점과 여기 반대편 딱 맞춰서 그리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그릴 때는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맞춰서 그렸으면 이제부터 조금씩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저는 주로 조금 이걸 작게 해야겠다. 자, 제가 자주 쓰는 건 이제 len 증분하는 명령어인데, 선 증분하기 해서 주로 이제 중심선 같은 거 정리할 때 많이 씁니다. 저는 자, len 엔터, d 엔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늘리고 싶은 길이 입력을 하고 엔터 하세요. 마이너스 값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선 클릭을 하는데, 해당하는 V 쪽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약간 EX는 좀 비슷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봐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위로는 조금 더 길어져도 얘도 왼쪽으로, 얘도 아래로 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len 엔터, d 엔터, 그리고 대략, 이 대략이에요. 3, 숫자 3 엔터. 자, 그럼 3mm를 더 길게 하겠다는 소리야. 3 엔터를 했기 때문에. 자, 해서 해당하는 선이 이 세로선 중에서도 약간 위쪽을 클릭하면 위로 3이 길어져요. 자, 왼쪽 부위를 클릭하면 왼쪽으로 3이 길어지고요. 아래 부위를 클릭하면 아래 부위로 3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도면을 비교해 보니까 왼쪽과 아래는 좀 마음에 드는데 위에는 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클릭 위로. 그랬더니 비슷해 보여요. 오케이, 여기까지 스톱. ESC. 반대로 여긴 좀 짧아져야 되죠. 자, 갑니다. len 엔터, de 엔터. 자, 여기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짧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엔터. 그리고 약간 오른쪽 부위를 클릭하면은 오케이,
딱 좋네. ESC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이런 건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 중심선 좀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의 선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선을 볼까? 예를 들을까요? 이 선을 이게 지금 하나의 외형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신 분 있습니다. 아니 뭐 특정 분을 지명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래요.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자, 분명히 하나의 외형선처럼 보이지만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죠. 하나의 수평선, 하나의 수직선 또는 하나의 경사선은 반드시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감점 대상이죠. EX 엔터 엔터 해서 연장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죠. 뭐 이렇게 선이 가다가 꺾이는 선들이야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이 안 되는 하나의 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어쩔 수 없이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선상, 하나의 같은 선상에 있는 놈들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건드려 보면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건드려 보면 마우스를 살짝 올려놔 볼까요? 이렇게 반짝이는 게 따로따로 반짝이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반짝이지 않는 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OP 옵션 OP 엔터, 거기서 셀렉션에 가시면은요, 여기 프리뷰 셀렉션 프리뷰에 여기 해제되어 있으면은 이제 반짝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둘 다 체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ESC 한번 눌러주고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안 돼. EX 엔터 두 번,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수문선으로 갔다가 외형선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따로따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하나의 선, 같은 종류의 선일 때 같은 선상의 선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좀 하얀색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여러분 치수 레이어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전부 다 치수 레이어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치 쪽으로 가볼게요. 자, 배치는 제가 이제 처음에 넘어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무엇인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뭔가 설정 안 한 건데, 자, 이럴 때는 저는 상관없지만 이거 지금 배치에 넘어와 봤더니 여기 뭔가 막 잔뜩 있대요. 그러면 넘어오세요. 다시 모델로 넘어와서 OP 옵션 엔터. 자, 여기에 제일 위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죠. 이 안에서 레이아웃 엘리멘트, 우리 배치를 영어로는 레이아웃이랍니다.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그 배치 요소죠. 배치 요소 항목에서 이게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요거를 다 해제하시고 첫 번째 것만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를 해제해 버리면은 이 버튼들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근데 그래도 뭐 여기에 뭔가 테두리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선택하고 딜렛으로 지우면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되죠. 색깔이 바탕색이 흰색이래요. OP 마찬가지 OP 엔터. 자,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 컬러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서 컨텍스트는 두 번째 시트 레이아웃. 지금 현재 우리가 레이아웃 배치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레이아웃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색깔이 아마 흰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블랙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오케이 하고 나오시면 블랙이 됐겠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눈금이 나온 분들이 있다는데 F7번, 눈금은 F7번 밑에 화면에서 요겁니다. 요 눈금 모양 이거를 누르면은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모델에 가서 모델에서도 혹시 켜져 있으면은 미리 꺼 놓으셔야 돼요. 꼭 그가 모노는 끌 필요가 없는데 사실 눈에 거슬리니까 끄라는 거예요. F7번 끄시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눈에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배치를 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일단 0번을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리미트 있죠? LIMITS. 자, LIMITS 리미트 엔터. 0,0 엔터. 297,210 A4 크기입니다. 297,210 엔터. Z 엔터. A 엔터. REC 엔터. 0,0 엔터. 297,210 엔터. 자, 옵셋 5 엔터. 10 엔터. 클릭해서 안쪽으로 클릭. 바깥에 건 지운다. 자, 그럼 이것도 X 엔터로 분해를 해야겠죠. X 엔터 분해.
그다음에 옵셋으로 요 사이즈가 아마 주어지죠. 오른쪽 상단에 요 사이즈가 주어집니다. 요 사이즈는 그 도면에서 주어진 대로 옵셋으로 띄워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주어지죠. 시험에서 주어지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5 엔터, 30 엔터, 클릭 클릭, 종료. 다시 한번 25mm, 이번엔 8mm, 8mm 3번, tr 엔터 2번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3으로 하라 되어 있습니다. 3 굴림이고요. 근데 굴림 우리 미리 맞춰놨잖아요, 아까 전에. 그쵸? 자, mt 엔터, mt 엔터,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대각선으로 2점, 여기랑 여기 대각선 클릭하고, 자, 그럼 여기서 미들 센터,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로 해 놓으시고, 글자 크기는 3으로 엔터, 글자 크기 3 엔터 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험 번호 쓰면 되겠죠. 수험 번호 쓰고 바깥쪽에 클릭. 자, 한글 썼기 때문에 한영키 눌러서 영어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카피 CO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여기 위에 끝점을 잡아서 그 밑에 끝점, 그 밑에 끝점, 종료. L 엔터로 여기서 대각선으로 한번 클릭,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클릭, 종료. CO 엔터, 문자 3개를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중간점을 찍어서 이 대각선의 중간점에다가 클릭, 종료. 그리고 대각선 2개는 지우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바꾸면 되겠죠. 얘는 뭐 이름,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클릭하고 나오시고요. 문자 크기 3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한영키 눌러서 영어로 바꿔놨고요. 현재 레이어는 뷰포트로 이제 맞춰놔야겠죠. 뷰포트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MV 엔터, 그리고 4 엔터. 자, 왼쪽 상단 클릭, 오른쪽 하단 클릭. 그래서 모델 영역에 있는 도면들을 불러왔고요. 여기는 평면도,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우측면도인데 여기는 필요가 없죠. 여기는 하늘색 테두리를 클릭하고 딜렛으로 지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 평면도 창 안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평면도가 대략 중앙에 들어오게 하고요. 자, 정면도 창 안에 한번 클릭하고 넘어가서 정면도가 센터, 우측면도 창 안에 클릭해서 우측면도가 대략적으로 센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창에서 창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안쪽에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는 더블 클릭, 안으로 들어갈 때도 더블 클릭이야. 그런데 창에서 창으로 넘어갈 때는 한 번씩만 클릭하면 되겠더라. 바깥으로 나올 때는 더블 클릭, 바깥쪽에다가. 이제 스케일 값을 맞춰야 됩니다. 치수가 지금 보면 스케일이 이제 1/2로 주어졌죠. 그럼 다시 평면도 안에 들어가서 Z 엔터 1/2 XP. 자, 만약 여기 문제에 1/3이 주어지면 Z 엔터 1/3 XP 엔터. 자, 조금 커지면서 정확히 이제 1/2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걸 굴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Z 엔터 1/2 XP 엔터. 자, 그리고 정면도 창 안에 들어가서 Z 엔터 1/2 XP. 자, 우측면도 창에 들어가서 Z 엔터 1/2 XP. 이런 식으로 해 놓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크기는 다 맞춘 건데 이제 정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면도를 기준으로 정렬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도는 제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힐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위치를 약간 센터에 좀 들어오게. 요 밑에 글자를 쓸 거기 때문에 글자가 들어갈 자리는 좀 마련해야 돼요. 너무 밑으로 붙이면 안 되겠죠. 약간 위에. 그리고 평면도 안에 들어가서 마우스 가운데 힐 버튼을 꾹 눌러서 조금 위로 올릴게요. 그래야지 여기에 이제 뭔가 글자를 쓸 수 있겠죠. 조금 위로. 우측면도는 뭐 좌우의 센터만 적당하게 좀 조절하면, 너무 이게 붙이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가운데 이렇게. 자, 그럼 정렬은요, 정면들 기준으로 수직 수평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 정면도를 최대한 잘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센터에 좀 가운데 놓이게끔.
그럼 이제 정렬 작업은 이제 MV 셋업이라는 걸 원래 사용했는데 이제 조금 편하게 하라고 여기서 안 하고 일단 나가겠습니다. ESC 한번 누르고 바깥쪽 영역에 더블 클릭하고 나옵니다. 혹시 그 얘를 이렇게 너무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바깥에 어디야? 너무 확대되니까 바깥쪽으로 클릭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PS 우리가 그 편지 쓸 때 이제 추신하고 PS 있잖아요. 예, P 스페이스라 그러죠. PS 엔터입니다. PS 엔터.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자동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전 치수기 다 안 했지만 하늘색 창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이 파란 점을 클릭하면 빨갛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적당히 줄이는 거야. 파란 점을 클릭해서 도면에 맞게 적당히 줄입니다. 자, 파란 점을 클릭해서 도면에 맞게 조금 빨리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F8을 해제하시면 돼요. F8을 해제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이제 줄여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해서 대각선을 쑥 이렇게 도면에 맞게. 자, ESC로 종료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정렬 작업 아직 안 했거든요. L 엔터로 가장 요 정면대 바닥 선에 클릭을 하고 수평선 하나 그리세요. 길게. 이제 바닥에 대해서 수평이죠. 자, 이동합니다. M 엔터. 이동할 물체는 요 우측면대 창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잡을 때는 우측면대 가장 아래쪽 점을 클릭을 해서 방금 전에 그랬던 그 수평선상에 클릭하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얘는 지우면 되죠. 딜렛으로. 수직도 마찬가지예요. L 엔터로 우측 정면대 가장 오른쪽 찍어주고 수직을 그려 놓으세요. 자,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평면도의 가장 오른쪽 선을 찍어서 수평으로 쭉 와서 클릭. 이 선상에다 클릭하면 되겠죠. 이래 놓고 ESC 종료. 그리고 얘는 지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평 수직을 좀 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색 창을 이제 동결 작업을 할 건데 현재 레이어가 뷰포트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요 동결을 못 합니다. 해서 현재 레이어를 0으로 일단 갖다 놓을게요. 0으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뷰포트의 두 번째 태양을 클릭하면 됩니다. 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ESC 종료.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해놓고 보니까 정면도랑 평면도가 너무 왼쪽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이 안에 뷰포트의 이 태양을 클릭해서 해제하세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M 엔터. 이 하늘색과 이 하늘색, 평면도와 정면도 하늘색 창을 잡고 엔터. 그리고 아무데나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수평으로. 반드시 수평으로 가야 돼. 왜? 우측면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정렬을 유지하려면은 수평으로 적당히 가서 클릭하면은 얘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수평 정렬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겠죠. 그렇죠?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죠. 수평을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동결해 볼게요. 뷰포트의 태양을 끄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 근데 평면도가 너무 위에 붙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뷰포트의 태양을 켜고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얘만 잡고 얘는 수직으로 적당히 클릭. 수직으로 클릭. 그리고 다시 꺼 보면은 이제는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늘색 창을 잘만 조절하시면 수평 수직으로 조절하시면은 한 번에 그 위치를 적당히 못 맞춰도 조금은 두세 번 정도만 움직여주면은 상당히 보기 좋게 이 화면에 균형 있는 배치라 하죠. 동서남북으로 여백이 비슷하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면도와 축척을 써야 되는데 요 동그라미하고 짝대기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블록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은 이제 그 템플릿을 다운받는 거 알고 계시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혹시 이걸 못 들으신 분들은 어디를 가냐면은 제가 공지를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어디로 올려놨냐면은 자, 우리 카페가 네이버 카페 어떻게 된 ATC 완전 정복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어떻게 된 ATC 완전 정복. 우리 매니저가 매운탕입니다. 그쵸? 제가 만들었고 전체 글보기를 보면은 공지사항으로 여기 위에서 5번째 CAT 2급 설정으로 기출문제 풀어보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 영상에다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뭐 시험 접수하는 방법부터 해서 시험장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고 템플릿이란 거 어떻게 다운받고 그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그 템플릿을 다운받으면은
이 동그라미 짝대기 또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I 엔터입니다. I 엔터. 그러면은 브라우저를 눌러야 돼요. 브라우저를 누르면은 타이틀이라는 이제 블록이 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블록이 지금은 다시 해보면은 I 엔터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I 엔터에서 이 타이틀이라는 놈을 선택을 하고 오픈을 누르면은 그리고 OK 누르면은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거 지울게요. 타이틀 오픈 오케이 해서 이렇게 원래는 저 창이 안 떠야 돼요. 지금 제가 뭔가 지금 중첩되게 만들어 갖고 오는데 I 엔터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기 따라 나오죠. 그래서 위치를 조절해서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I 엔터로 불러왔는 이거 그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오기만 하면 되더라. I 엔터 브라우저 눌러서 타이틀을 선택하고 오픈 그리고 OK 누르면 바로 나와요. 제 거는 지금 뭔가 중복되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떠요.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텍스트를 쓰면 돼요. 텍스트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를 불러오는 건지 알겠죠, 여러분? I 엔터로 부를 수 있다는 거. 글자 써볼게요. MT 엔터 클릭하고 대각선 클릭. 그리고 글자 크기는 3.5. 이건 3.5입니다. 엔터. 한글로 평 띄고 면 띄고 도 바깥쪽에 클릭. 자, 영어로 바꿔놓고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클릭을 해서 F8을 해제해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 다시 한번 MT 엔터 또는 복사할까요? CO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찍고 밑으로 내리고 클릭.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고요. 요 위에다가 2.5를 쓰고 엔터. 그리고 한글로 축척 띄고 1/2. 얘는 2.5입니다. 크기가. move로 영어로 바꿔놓고 move로 적당하게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걸 갖고 이제 카피를 뜨는 거죠. CO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찍고 밑으로 수직으로 F8 켜서 수직으로 클릭 종료. 다시 한번 CO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찍고 수평으로 클릭 종료. 자, 문자에 더블 클릭. 얘는 정면도 바깥으로 클릭하고 나오고 얘는 더블 클릭 우측 면도 바깥에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바꿔놓으시면 되겠더라. 자, 여기까지 배치 작업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LTS입니다. LTS. 여러분들이 LTS 값을 잘 이제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LTS는 뭐냐면은 기본값이 1이었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 수문선하고 중심선의 간격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중심선은 점이 하나 보여야 되고 수문선의 간격은 대략 뭐 가로는 뭐 한 7개 정도 보이고 세로는 뭐 10몇 개 정도 보이네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건 맞는데 이 점의 개수도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LTS 엔터 합니다. 그리고 뭐 0.5 정도 해볼게요. 자, 0.5 했는데 딱 봐도 수문선의 개수도 틀려 보이고 여기 점이 더군다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중심선은요. 그쵸? 더 줄여야 되죠. LTS 엔터 0.3 엔터. 자, 0.3 했더니 중심선은 나와요. 점이. 근데 수문선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세봤는데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지. 이게 보인다고 다가 아니라 수문선도 봐주세요. 수문선이 보니까 점의 개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LTS 엔터 0.2 엔터. 0.2를 했더니 훨씬 더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육안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비슷한 걸 찾으시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LTS 자꾸 틀리신 분이 많아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치수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많이 했고 그거 좀 지켜야 될 부분이 많죠. 그리고 배치 작업에서도 지금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배치 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치 후에는 이제 배치 요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에 들어가죠. 모디파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프린터 네임은 DWG2PDF 요걸 맞춰놓고, 자 페이퍼 사이즈는 들어가면은 얘를 자꾸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리면은 ISO 풀블리드 A4 297-110이 있습니다. ISO 풀블리드 A4, ISO 전체 페이지 A4 297 곱하기 210 요걸 선택하시고요. 워드 플러스는 범위, 영어는 extend, 한글로는 범위, extend, 그리고 센터 더 플롯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P2 페이퍼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건 해제하셔야 됩니다. 해제하시고 요거를 1대1로 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 extend, 센터 더 플롯에 체크, P2 페이퍼는 해제를 하시고 1대1. 마지막 오른쪽 위를 볼 건데, 혹시라도 오른쪽 위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애 같은 경우는 다 보이겠구나. 어차피 모노크롬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모노크롬.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모노크롬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단색화, 흑백으로 출력하겠다. 이거죠. 흑백 출력이죠. 최종적으로 프리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보여야겠죠.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야 되고, 간격도 잘 맞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X, OK 누르고 클로즈 누르고 나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누르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에 설명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지사항에 여기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자, 오늘 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틀리는 부분을 한번 제가 날 잡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날 잡아서 또 한번 또 싹 모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도 카페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CA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부터 봐야겠습니까? 여러분, CAD 2D 동영상이죠. CAD 2D 동영상을 보면서 CAD 연습문제 풀이 동영상도 같이 봐야 되겠죠. 요게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면 이제 팁 동영상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CAT 2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딜 봐야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CAT 2급 동영상을 봐야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보느냐? CAT 2급 동영상 중에서도 제일 끝에 3번에 넘어가면은 1강과 2강은 솔직히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요거 1강, 2강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3강부터 보면 됩니다. 3강. 자, 3강에서 이 그려지는 원리부터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3강부터 해서 쭉 3, 4, 5강 쭉 봐야겠죠. 3, 4, 5, 6, 7, 8, 9 쭉 봐야겠죠. 타원은 어떻게 풀어드는지. 그렇죠? 다 해놨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설정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ATC 설정을 제가 해놓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정들만큼은 제가 해놓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요 공지사항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 바뀐 설정들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CAT 2급 질대 게시판, ATC 질대 게시판 써놨는데 여기 게시판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제가 솔리드웍스와 인벤터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요거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D 프린터 쪽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3D 전문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